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 일단은 구속이 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좀 두둔이 아니라 이제 선을 선 그었다 뭐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모경 원내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해서 개인의 몸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올 4월 8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봉투 사태 관련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로서는 내년 총선이 넉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현직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겨박제를 우려하는 위기감이 감지가 됐다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전직 당대표에게 선을 긋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조한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번 사태가 이제는 이제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심 민주당 현역 의원들한테 이제 줄소환이 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총선 타격은 뭐 클 것 같은데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예 타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예. 저는 그 예상만큼의 어떤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돈봉투 사건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오랫동안 재판이 되고 또 관련자들이 구속도 되고 특히나 이제 송영길 대표까지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20여 명에 해당하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이게 이제 그 의원 개개인의 어떤 그 공천과 연관이 되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돈봉투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에 대해서 뭐 기소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소 이후에 어떤 다툼이 있는 과정,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총선에까지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뭐 그 기소라든지 그 이후의 수사 과정, 재판 과정 등은 총선 이유가 될 확률이 높아서 뭐 저는 총선에서의 어떠한 이 돈봉투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제한적이다. 생각합니다. 없진 않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어쨌든 뭐 이 민주당이 이들에 대해서 공천 불이익을 일단은 주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아무튼 되고 있는데 자, 다음 사법 리스크 문제가 또 있어서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 말고도요. 저희가 어제 다루긴 했지만 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 보복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보복 운전 문제. 네, 그렇습니다. 이 친명계면서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하는 이경 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에 대해서 억울하다면서 재차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자, 현재 부대변인직은 사퇴한 상황입니다. 예. 자, 주요 발언을 좀 짚어보면 저는 절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습니다. 과거 제가 성추행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뒷좌석에서 벨트를 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복운전을 한 그 대리운전자 대체 누구냐, 증거 하나도 못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이경 전 부대변인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모임에서 자리가 끝나면 여성 대변인에게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리를 불러주는데요. 저는 평소 술을 일절 안 하는데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던 때였고 누군가 어디 살아요? 라고 해서 어디 삽니다. 라고 하면 대리를 불러준다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설레발 치면서 대리기사를 내가 못 찾은 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열심히 한번 이 대리운전자를 찾아봤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보복 운전을 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한테 악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더 수소문해갖고 증거를 찾아서 내밀어서 좀 이런 적 없다고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예.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뭐 물리적인 시간상 문제라든지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경 대변인이 굳이 저는 유튜브에 이거 판결 난 이후에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솔직히 불필요하다 보입니다. 어차피 사법적으로 지금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항소심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판사한테. 근데 네. 괜히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의혹이 이렇게 불거지게 되고 본인에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유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박할 내용들이 있고 결국에는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혐의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리운전 기사를 지금이라도 좀 잘 기억을 해서 어떻게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재판 과정, 법정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원영석 단장님, 일단 얘기 나온 김에 어제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제 강도영 후보자 과거 음주 면허 취소 전력 그리고 여기에 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좀 문제가 불거졌는데 여당 의원도 일단 사과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사과를 하는 거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잘했다라고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한 국민들께 뭐 적절한 메시지를 내는 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또 전반적으로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능력까지 아울러 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게 국민들께도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홀조한 부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이해되지를 않아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을 했을 것이고 어떤 본인의 어떤 청문회 어떤 대비를 해가지고 이러한 뭐 대비를 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저는 후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사실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그리고 또 여기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다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